두고 저희가 후보자를 모시고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유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정환숙이 묻고, 네, 오늘 후보자가 답을 하실 차례인데요. 오늘 모신 후보자는 대전 대덕구에서 민주통합당 지금 예비 후보신가요? 네,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고 계신 정현태 후보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저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현태입니다. 99% 서민이 정말 힘겹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까 우리 경제 거덜나고 우리 살림살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우리 사회가 정말 어지러워졌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과 같은 이런 정권이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고 이런 세상 없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교체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열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월 11일 총선 40여일 남았습니다. 이 40여일 동안 저 정현태 대덕을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정현태가 여러분과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연설의 달인이라고 본인을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좀 찌릿했습니다. 네. 후보님은 보니까, 나이는 그리 많지 않지만 벌써 정치 경력 10년이세요. 네. 예. 어떤 정치 경력이 있는지.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화운동, 재야운동, 그리고 시민운동 10여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의 성과와 그리고 그 운동의 또 한계를 이제 절감하면서 이제 정치 영역에 뛰어든 지 이제 10년째 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10년 전 2002년도 저희 나이로 이제 35살이죠. 그때 이제 민주당에 이제 부름을 받고 네. 전국 이제 최연소 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대덕구청장 후보로 그때 처음 출마를 해서 네. 그때 당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네. 그때 유일하게 이제 대전에서 민주당 간판을 들고 나와서 15%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부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좌절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 좌절에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대중에 의거해서 우리 대덕에 우리 유권자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10년간 꿋꿋이 대덕에서 네. 뿌리 내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이던가요? 여전히 정치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기회를 얻지 못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이야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겠지만 네. 기회를 얻지 못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이제 힘들고 괴로운데 네. 저는 힘들고 괴로운 건 있지만 그게 이제 아직 제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마음, 우리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파생시켰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저는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시대 탓, 객관 탓으로 돌리지 않고 네.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아픈 질문을 연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10년의 성과를 이번에 정말 잘 내오고 싶으실 텐데 소문에 의하면 언론에 비춰진 것으로 보거나 하더라도 대덕구가 지금 좀 불안하다.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뭐 그럴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뭐 불안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총선 승리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권이 연대하고 공조해야 된다라는 큰 원칙과 틀에는 합의를 하고 그 정신은 저는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야권 연대도 그 절차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야권 연대를 하는 이유는 총선을 이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야권 연대의 대상과 주체가 과연 그 후보 경쟁력을 갖추고 즉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인가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그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불안하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마땅히 이제 뭐 그런 것이 그 순리대로 잘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또 그 야권연대에 대한 소신을 밝히셨으면서도 본인의 경쟁력을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다. 이제 이런 그렇죠.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점에서 다른 후보와 또는 난 이런 점에서 준비된 후보다라는 걸 좀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10여 년의 시민운동으로 단련된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3년이 넘는 동안 실무력과 기획력 이런 걸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철 같은 신념과 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 정현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내놓아도 손색 없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강한 우리 지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역에서 25년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꿋꿋이 뿌리를 내려온 우리 대덕의 아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저 정현태를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네. 10년 동안 하셨으면서도 지역을 굉장히 꿋꿋이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개족산을 듣기로 1000번을 오르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렇게 또 지역에서 굉장히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뭐, 제가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1000번 넘게 갔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2002년 처음 그 출마하고 이제 구청장에서 낙선한 뒤에 1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개족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앙당에 올라가 있는 3년여도 제가 이제 지역을 비운 것이 아니라 한 주도 빠짐없이 대전에 내려왔고 우리 대덕에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그 대덕구에 우리 이제 그 대덕구 주민 모임 그리고 개족산을 시립공원으로 만들자는 개족산 시립공원 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개족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과 사랑을 가지면서 지켜왔고 그런 개족산에 대해 저는 누구보다도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굉장히 좀 투사적인 이미지도 좀 있고 좀 약간 좀 그 이미지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죠. 취미를 봤더니 활쏘기, 그렇죠. 잘하는 거 활쏘기, 그다음에 취미가 바둑이었나요? 저는 조금 의외였거든요. 그 뭐 활쏘기는 이제 그 군자 6예 중에 하나인데 군자의 이제 6가지의 그 예 중에 가장 으뜸이 이제 활쏘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그 시, 서, 화, 그 사수 뭐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활쏘기인데 저는 이제 전통 국궁을 이제 그 아주 이제 사랑을 해서 여전히 이제 활을 쏘고 있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2-3번밖에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또 뭐 고전 읽기 이런 네. 코너도 있고 한데 네. 이참에 우리 유권자들께 뭐 좀 특별히 소개하고 함께 나눌 만한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저는 이제 해주실까요? 뭐 가장 우리 유권자들이 그리고 우리 이제 일반 이제 대중들이 이제 접하기 쉬운 책은 이제 그 논어 정도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논어도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 이제 그나마 편하게 그리고 이제 쉽게 해설되어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논어를 그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그리고 이제 유교의 기본적인 이제 깊은 맛 그리고 이제 정말 그게 그 처신과 처세뿐만 아니라 네. 그 당시 2500년 전에 이제 공자와 공자 제자들이 나눈 문답이지만 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교훈과 가치를 주기 때문에 네. 논어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고전은 접하기 어려울 거라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후에 좀 네. 기회가 되면 시민들과 그런 네. 나누는 좋지요. 자리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제 네. 정치인 정연태로서 네. 나는 이런 정치인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평. 네. 네, 공평한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 거고요. 네.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대덕구에 나오시면서 네. 대덕구를 위한 공약을 아주 많이 내세우셨을 텐데 네. 그 중에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정연태만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뭐 대덕구만의 이제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서민들 대덕구에 사시든 사시지 않든 네. 그 서민들을 위한 공약 중에 제 대표 공약은 아동수당의 이제 신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그 19세 미만 이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을 해서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편안하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마찬가지로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주요하고 대표적인 공약이고요. 네. 대덕구를 이제 한정한다면 그 이제 주택 문제가 네. 되겠죠. 그 공공재 장기 임대주택을 한 2,000세 이상을 공급을 해서 떠나는 대덕구가 아닌 네. 돌아오는 대덕구 그리고 주거 문제로 서민들의 삶을 괴롭게 하지 않는 네. 그런 정책과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 활동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것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뭐 네. 또 특별하게 남들이 하지 않은 공약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공익근무위원이나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 군대 가고 이러면 군대로 가거나 또는 공익근무위원으로 하거나 방위산업체로 가거나 뭐 이제 대체복무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병무청이 아니라 대체복무청을 만들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청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사회 진출에 보다 더 용이하게 그 군대 또는 이제 대체복무하는 기간이 그 사회와 단절됨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청년 실업 문제 또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그 보탬이 되겠다 해서 그런 걸 좀 특별한 공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제가 할 때 그 대담할 때 공통 질문입니다. 네.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것이다. 이것과 이것이다. 이것을 풀어나갈 해법은 이것이다. 저는 이제 10년 안에 저는 통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와 갈등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의 시대로 그래서 이제 통일로 저는 10년 안에 이제 통일이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통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통일이 됐을 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마중하느냐. 그래서 남남 갈등, 남북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그 남쪽의 이제 국민들이 보다 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우리 이제 북한의 동포들 결의를 함께
그 통일에 그리고 이제 같은 민족으로 그 받아안는 그런 자세가 이제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거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여전히 양극화를 어떻게 좁혀가서 그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과 그리고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그 격차를 줄여 나가는가. 그래서 이제 그 남한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개천에서도 욕나고 그리고 정말 지방에서도 그 지방대 출신들도 충분히 출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출세라는 표현이 조금 세속적이지만 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네. 이런 사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네. 네. 한반도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한 양극화 문제도 사실 연관지어서 함께 풀어가면 네, 좋은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요즘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마땅히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제 현 정부가 그 뭐 출총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인세를 완화하면서 부자들에게 그리고 재벌들에게 온갖 그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유가 폭등에 정말 힘들어 하는데 그 고환율 정책의 수혜는 삼성과 이런 대기업들이 다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97조의 세금을 그 감세해 주면서 몇 조 들지 않는 예를 들면 급식 문제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정권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다 재벌 개혁과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을 그 개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벌을 해체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해체 방식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전경련부터 해체하고 그래서 그들의 카르텔을 깨는 것 그리고 부의 세습과 그 상속세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부의 세습이 계속 영원히 될 수 없게 만들어줘야 한다. 네. 지금 이제 30억 이상일 때 그 상속세가 50%인데 네. 70% 뭐 80%까지 올려가지고 네. 재벌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야겠다 이래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뭐 다 됐다고 또 네. 표시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답하실 수 있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정연태 후보님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정치적인 멘토가 있다면? 저는 이제 저의 이제 동지자 뭐 제가 이제 가장 그 절친한 제 선배인 이제 함은경 네. 지금 군산에서 같이 이제 늘 10여 년 전부터 같이 운동도 하고 정치도 같이 여러 번 네. 실패를 했지만 네. 뭐 강철 같은 신념으로 네.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멘토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다면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한명숙 대표님이 네. 이제 저의 이제 멘토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네, 자신을 동물로 비유할 때 소라고 비유를 좀 하셨어요. 네. 소처럼 우직하게 공평한 정치를 펼치는 우리 정연태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네. 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30초 정도 하시면 마무리가 네. 될 것 같거든요. 예. 시민 여러분, 고단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미래, 우리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저 정연태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유권자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꼭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해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정치로, 공평한 정치로, 깨끗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통합당 대전 대덕구 예비후보 정연태 후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 대담이 4.11 총선에 여러분들의 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유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정한숙이 묻고
대전 대덕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정현태가 답하였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